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연일 무식하게 오르는 미국 지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이란 때문에 울고 웃던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뭐 피해 없으셨습니까? 피해는 없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금광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미사일 발사 시점이 미국 장중에 있었더라면은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데, 미국 장으로 시간으로 밤중에 일어나갖고, 그 골드 프라이스가 폭등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자리 왔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따가 재미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쭤보겠고요. 먼저, 네. 이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12월 고용지표였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을 보면 신규 고용, 난팜 페이롤도 예상보다 낮았고, 임금 상승률이 중요했는데, 이 상승률도 2018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 결과가 이런데, 이게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 그러면은, 지난 11월 달 난팜 페이롤의 그 속 내용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고임금자 잡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12월 달 14만 5천 개의 잡 증가 그 숫자도 적지만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14만 5천 개 중에서, 인건비가 좀 큰 쪽은 없고, 진짜 로우 페잉 잡, 뭐, 봉제 공장, 뭐, 레저 산업, 뭐, 식당, 뭐, 이런 데서 증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5천 개 겨우 채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도 11월 달에 0.3% 만스 투 만스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겨우 0.1%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하면서 충분한 이제 멍석을 깔아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전 이 방송에서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제는 기대 심리로 올라간 이 증시가 이제부터는 뭔가 경제 현실에서 실과를 보여야 할 때다. 경제가 그걸 보여줘야 할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난팜 페이롤 보면은 이게 미국 경제가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기업들, 예. S&P 500 대기업들의 CEO, 예. 그 다음에 CFO, 뭐 CEO는 다 사장들이고, CFO는 재무 담당 이사. 이런 분들에게 팩트세트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대기업 총수들의 약 80%가 2020년도에도 작년처럼 경제는 슬로잉 할 것이다. 이 현재 증시에서는 엄청나게 경제 화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앞서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기업의 이 운영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난팜 페이롤 숫자로 볼 때 진짜 이런 기업 운영자들의 시각이 마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들고, 오늘 증시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반영돼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 조정 여부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여쭤보고요. 지난주에 있던 이제 이야기, 이란 얘기 좀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의 문제, 솔레이마니를 피격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란이 대응하자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란 변수는 어떤 뉴스가 나와도 뭐 실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그 바둑판에서 그 고수들이 바둑 둘 때를 보면은 저는 뭐 바둑을 잘 모르지만은 해설가의 말에 의하면은 고수가 한두 집을 그 돌을 놨을 때 이미 판세의 그 끝까지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그 이란에서 미사일을 뭐 16발인가 날렸어도 딱 한 번에 이 쇼맨, 이 보여주기식 발사, 이거 하나만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그 끝자리까지 이제 수가 다 이제 보여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서지는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이란에서 보여줬고, 또 뭐 이란 뭐 지금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란이 게릴라식으로 중동에서 미국 괴롭히기 작전,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 낙선 운동,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미국에 직접 영향이 없고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또 경제 현상에는 큰 영향은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사실 방송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를 염두에 두자 했지만 장중에 미사일 딱 2발을 쏘자마자 빈 캠프에 쐈다는 것을 듣고 바로 제 그 유튜브 대학생들한테 야 이건 이란 문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실수였는데 선생님은 제대로 보셨던 거예요. 이란의 반응이 나오면 그때 악재이든 뭐든 불확실성보다 낫다. 그런 통찰 어디서 나옵니까, 선생님? 뭐 그런 통찰 같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증시에는 항상 그 격언이 있거든요. 악재보다도 더 나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가늠이 안 되니까 악재는 예. 가늠이 됐잖아요.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악재보다도 더 나쁜 게 불확실성. 가늠이 안 될 때는 이것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을 해서 미국의 그 자산, 미국의 인명이 직접 인벌브가 안 되는 선에서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경제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뭐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란이 그 석유 유조선 공격,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가 이란 영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뭐 말 같지 않은 시비를 걸어서 납포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건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원유 가격 흐름을 볼 때는 그런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은 사실 일단 뭐 죄송한 얘기인데 싱겁게 넘어갔고 이제 중국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 15일에 그 1단계 서명을 하기 위해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증시가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보면 2단계 협상은 대선 이후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대선 전까지는 중국 문제 신경 꺼라 이런 의미도 되고, 반대로 내가 재선이 되면 중국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어 라고 지난번 선생님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재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번 이란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스스로 자기의 군사력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천명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재선. 그래서 중국과 괜히 티격태격해갖고 작년 같은 그 공포감을 몰아와서 증시가 하락하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자기 재선 가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는 중국과의 그 어떤 무역
협상 이런 건 더 이상 시끄럽게는 안 가고 현재와 같은 그냥 화해 무드로 적어도 11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측에서 볼 때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2단계 무역 협상하자 해도 중국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그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서로가 그냥 이 선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해도 만족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응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천재급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란과 할 때도 그렇고 중국하고 할 때도 트윗에서 굉장히 막 무식한 발언을 하다가도 어느새 집가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러면 싹 뒤로 내려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민감한 게 IT, 반도체, 뭐 애플 이런 주식인데 그것 때문에도 최근에 이들 주식이 퍼포먼스가 뛰어난 걸 그쪽 때문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이미 시장에 참여자들은 적어도 11월까지는 이제 올해 주식시장은 평화스럽다 이렇게 이미 판단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를 시작으로 어닝 발표, 4분기 어닝 발표가 시작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증시 지수에서도 그렇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더 간다, 못 간다, 이 찬반이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대결 양상이거든요. 이 어닝 시즌이 결국은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 분명하겠죠? 네네. 그 오늘 팩트세트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금 이번 다음 주부터 어닝 발표할 게 지난 4분기였잖아요. 작년 말. 예. 4분기. 그 어닝만 보면은 어닝 증가가 없었다. 오히려 그 1년 전에 비해서 어닝이 전체적으로 4.7% 하락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4.7% 하락이 있지만은 잘 나가는 소위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에서는 어닝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냥 숫자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어닝이 하락했다 이거지. 증시를 앞에서 선두에서 끌고 나가는 상승주도 그런 섹터의 그 기업들은 오히려 어닝이 좀 증가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란, 중국,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어닝 시즌까지 이제 종합해서 사실 요즘 좀 겁이 납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없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조정 그러면 폭락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컬럽스란 단어를 마치 대폭락으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자, 그게 아니라면 조정이라는 건 결국은 더 가기 위해서 이게 이게 손바뀜이고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분출하기 위해서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지수가 상당히 높긴 한데 폭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 지수 S&P 500 기준을 보는지 그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S&P 500 인덱스의 그 상승은 2008년 그 미국 서프라임 사태 그 직후부터 시작됐거든요. 되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더 이제 가속화가 됐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2008년부터 우리가 오늘까지의 그 증시 상승 그래프를 놓고 상승 채널을 그려보면요. 상단과 하단을 그려보면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승 채널 안에서 상단에 닿았다가 또 조정하면 하단에 닿았다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그 상승 채널 안에서 그 밖을 벗어나지 않는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3,050에서 3,100 정도가 하단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상승 채널 상단은 3,600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증시가 3,600 간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상승 채널 상단이 3,600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연말 조정, 뭐 연초 조정, 뭐 그런데 결국 다 조정도 없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말이 좀 실없는 말이 되긴 했지만은 예. 진짜 지금 증시 상태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무 새총 있잖아요. 예. 고무 새총을 가장 그 많이 늘려갖고 그 고무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잡아당겼을 때 그러다가 만일 고무줄이 끊어지기라 하면은 눈통이 밤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늘어난 증시에서 더 먹겠다고 따라가다가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하여튼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닝 이제 발표되는데 어닝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7% 정도 어닝 하락이 있다 그러면은 다소간의 증시 조정은 필수적으로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캐시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고 기다렸다가 상승 채널 하단 정도 오면은 다시 투입하는 그런 작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론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은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이 예상이 3,500포인트, 3,600포인트. 지금 현재 S&P 500 인덱스가 3,300 다 왔으니까 여기에 1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다만 곧장 가기보다는 3,100포인트 정도 약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 하락 조정을 마친 후에 갈 것이니 좀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성급하게 따라붙기 대신에 조정 하단기에 맞춰서 좀 대기를 하자.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난 분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실현해서 그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머징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미국의 헤지펀드 사이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들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뭐 내용이나 소식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증시 흐름을 보면은 미국 증시보다도 유럽 증시가 더 잘 나가는 이제 모습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하여튼 꿋꿋이 따라오고 이러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지역을 투자자들이 이제 찾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이제 이머징으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머징 마켓은 그 GDP 성장률이나 그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사실 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좋거든요. 네. 그런데도 주식은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다가 이 미국 주식은 PER이 거의 19 정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 주식은 약 한 1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PER이. 그럼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미국은 19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도록 상승하는데 한국은 왜 안 올라가는가? 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의 큰 손대 그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 그 기업들의 회계 장부를 다 믿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보았는데 미국의 그 회계 그 감독은 진짜 철저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서
회계장부 엉터리로 썼다는 진짜 회사가 문 닫을 정도 되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그 기업들은 대개 이 전문 경영인들이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이 파운더, 그 설립자, 그 가족들이 대대손손 맡아서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로 이제 증시가 늘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미국의 고평가된 주식을 떠나서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과 그 유럽 쪽으로 눈 돌리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씀했지만 S&P 500 라지캡 인덱스에서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나 네네. 테슬라 등등,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자본들이 투자하는 게 보면 결국 ETF나 아니면 종목을 산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결국 삼성전자 위주로 접근하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도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레포 시장에 돈을 투입하면서 유동성을 끌어올렸던 연준이 1월 9일자로는 지난 4개월 만에 최초로 패드의 대차재료표가 약 24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제 레포 시장 개입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수순으로 봐도 되겠죠?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인터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퍼부었거든요. 예. 그래서 레포 시장이 안정스럽게 연말을 지냈는데 이 레포 시장은 그거잖아요. 연준에서 그 채권을 받고 그 채권 담보로 이제 캐시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들이 그 채권을 또 다시 돌려주고 이제 현찰을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시적인 그 연준 대차 대조표의 하락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연준은 아직까지도 60빌리언 달러를 매달 그냥 고정적으로 그 채권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시장에다가 60억 빌리언 달러를 이제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동성 감소라고 제 결론 짓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레포 시장이 안정돼서 조금 자금 투입은 줄어들고 또 그 채권 맡기고 돈 빌려갔던 그 쪽에서는 돈을 갚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레포 시장이 채권하고 주식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당연히 유리하게 미치는 것도 있고, 그 투자은행들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돈으로 다시 채권을 할 수도 있지만 주식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팔고 안 갚는 것이니까 일부라도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분명히 시장의 조정에 약간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모든 레포 시장이 지금까지 4천억 달러 투입한 걸 동시에 한꺼번에 빼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 9일날 240억 달러를 감소한 게 만약에 매주 그만큼 조금씩 빼낸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그 증시가 과열 상태로 지금 접어들어갔고, 연준에서는 지난번 그 페드 미니트 그 발표 공개됐잖아요. 그 대화로. 예. 그 대화로 공개된 데 보면은 그 연준 의원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하고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갔고, 이것이 자칫
위험자산 버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그 대화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미소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열장을 조금 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줄일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사실 네.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줄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다음 주에도 줄이는지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우리가 추적해보는 건 좋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 제가 볼 때 선생님은 무릎팍도사 앤드 골드 박사, 닥터 골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금 분야에서는 제가 아는 한 거의 전문가, 최고 전문가 수준이신데 이란 문제로 사실 급등했다가 저도 금 ETF를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서 조금 수익을 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이 올라가는 건 전 의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확 올라갔다가 이게 물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니까 겁을 내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골드 보유자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든지 금이든지 뭐 환율이든지 뭐 무슨 사건에 의하여 뭐 폭등했든지 간에 일단 고점을 찍잖아요. 예. 그러고 하락을 하면은 반드시 그 고점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이란 미사일 발사할 때 미국 밤중에 1612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금이 예. 온수당. 그래서 지금 1555달러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1612달러까지 갔을지라도 현재 1555달러에서 힘을 축적해서 다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타임프레임으로 볼 때 한 달 정도, 3주 이 정도까지는 횡보하면서 힘을 축적한 있다가 1612달러까지 한두 달 이내에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단기적으로 보다 그러면은 현재 1555달러가 1580달러 선까지. 그래서 그 박스권 내에서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힘을 축적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난판 페이롤 발표가 되면서 금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금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 어닝에 실망스러운 어닝이 나와서 만약 증시가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금값이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자금 유동성 주입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금 가격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포 시장이 어떻게 또 되는지 연준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국의 대기업들 CEO, CFO들이 전망하기는 작년과 같은 슬로잉한 경제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올해 후반쯤 가면은 또 다시 연준이 뭔가 이 유동성 확대 이런 또 플랜을 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는 금이 월가에서 예측하는 한 1,700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러나 하여튼 차트나 모든 분석 기사를 보면서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거든요. 일주일 단위, 예. 한 2주일 단위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제가 올라간다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예. 그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제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초보자분들, 우리 방송을 듣는 투자 초보자들 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른다 그러면 45도 각도 직선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좀 꼭 좀 우리 그렇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이제 어닝 발표가 시작되는 다음 주 시장 대응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은 전체 그 증시 그 인덱스 지수보다도 개별 회사의 그 프라이스가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어쩌면은 그 도박에 가까운 거죠. 어닝 발표 직전에 이것을 상승에 베팅할 거냐, 하락에 베팅할 거냐,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닝 시즌에서는 개별 회사 주식에 좀 stay away, 관심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관망자 입장에서 좀 있고, 어닝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방향이 섰을 때 그때 액션을 취하라.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그 주식 같은 거. 그렇죠. 극단적이잖아요. 예, 완전 상반된 견해가 지금 아주 불꽃 튀기는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너무 과열, 풍선이 이제 버블이 끼어 있다. 예. 아니다. 잠재력으로 볼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상승 베팅하는 건 상당히 도박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참 잘 나갈 때 GM 플러스 포드를 능가해 버렸거든요. 네네. 아무리 테슬라가 전 세계에 뭐 전기차를 싹쓸이 한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GM 플러스 포드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수익성이 나올지는 사실 의문 아닌가요? 그렇죠. 테슬라가 뭐 구글처럼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도 아니고 결국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은 그 많은 시설 투자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결국 뭐 조금의 그 이윤 보고 하는 그 장사인데, 지금 현재 테슬라는 그 기대감이 엄청 많이 반영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결국은 제조업이었구나, 이런 현실성이 깨달아질 때는 아마 상당히 값이 내려올 수 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비욘드 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가짜 고기, 가짜 쇠고기. 예. 그것이 그 엄청난 기대감을 줘갖고요. 진짜 $10 뭐 $20 하던 게 $240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몇 달 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죠. 투자자들이. 이것이 그냥 고기였고, 고기 팔아갖고 뭐 얼마 남겠느냐. 그래갖고 지금 $90 선으로 쭉 미끄러졌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결국은 어닝 시즌에는 지수 통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말처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 사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실적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령 반도체나 IT 관련 회사라면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개별 회사의 그 장부라든지 전망 이런 걸 이제 꼼꼼히 따져갖고 뭐 사실 뭐 반도체는 대세거든요, 이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 있잖아요. 예. 지금 뭐 9,000 지금 돼 있는데, 네. 한 5년 이내에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를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업종 자체나 기업이 틀리니까. 예. 지금 모든 산업은 나스닥 위주로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총 큰 기업들은 거의 나스닥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요. 결국 굴뚝 산업은 사라지고 이 기술 산업들이 선도할 건데, 나스닥 지수 여기다 장기 투자해 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1시간도 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지겨워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 휴가 드릴게요. 제가 15일부터 휴가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예, 15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떠날 생각이니까요. 선생님, 우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오늘도 제 시간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내용 변함이 없죠? 예, 간단히 요약하면 나스닥은 다우지수를 언젠가는 모르지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어닝 시즌에서는 어닝과 관련한 개별주 위주로 주식이 등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수익성이 확인되는, 수익성이 앞으로 예상되는 업종 차별화, 그건 결국 반도체 위주, IT 위주의 회사들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여러분 성공 투자 친수익파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